먼저 대전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보문산 개발 프로젝트. 네네. 좀 짧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보문산을 이제 그 개발을 하겠다는 게 이제 큰 축이고요. 그 이장호 시장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공약 사업으로 내건 건데 사실 이거는 민선 4기 때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보문산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내놨고요. 그 계획도 보면 사실 대동소이해요.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뭐 각종 워터파크를 짓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인근의 대전 오월드랑 연결해가지고 보문산 일대를 이제 대표적인 관광 단지로 조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보문산 개발 계획의 핵심인 거고요. 그 민선 8기 들어서도 다시 이 얘기가 이제 공약 사업으로 나왔고 그 내용을 보면요. 이장호 대전시장이 보문산에는 케이블카를 이제 설치를 하고 또 이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전망 타워를 설치를 해서 그 대전 전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짓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전 오월드에 지금 동물원 같이 있잖아요. 네. 대전 오월드의 워터파크와 이제 숙박시설을 이제 건립을 해서 이제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머물다 가는 대전으로 명확하게 이제 그 만들겠다라는 걸 해서 예. 총 사업비가 4,400억 원으로 지금 추산이 잡혔습니다. 근데 원래 애초에는 그 보문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사업이랑 그 오월드 이제 그 숙박 사업이랑 이런 거 하는 거랑 해서 총 3천억 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이게 좀 이제 공사비도 올라가고 하면서 다시 잡은 거는 여기에서 32% 정도, 그러니까 1,400억 원 늘어난 4,400억 원으로 잡혔고요. 원래 이제 민간 사업자로 100% 추진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그 민자 공모에서 지역 건설업체죠. 계룡건설이 이제 케이블카 설치 사업만 우선 대상 협상자로 됐는데 그 계룡건설도 경제성이 안 난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사업하고 그리고 대전 오월드 거의 재창조 사업인데요. 이거는 대전 도시공사가 100% 전담을 하고 그리고 전망타워 설치하는 거는 대전시가 시비 투입해서 이제 하는 공영개발로 이제 추진하기로 됐습니다. 근데 민자 건설이 경제성이 없어서 민자 건설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네. 그걸 대전시가 공영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민자가 안 되니까 약속한 건 지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고요. 그래서 네. 대전 도시공사에 그 사업을 이제 맡겼고 도시공사는 이제 공사채 발행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제 원래 그 대전 오월드 운영 주체는 도시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전담해서 이걸 다시 재창조를 해서 워터파크를 만들겠다. 일단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는 보류된 상황이고요. 근데 숙박시설을 보류한 상황에서도 총 사업비가 도시공사가 맞는 것만 3,2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전망타워 그 사업비는 700억 원 정도로 대전 시비 투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문산이 갖는 상징성이 있고 보문산은 대전광역시의 허파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큰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그 환경단체의 반발, 그러니까 시민들의 반발 때문에 사실상 현재까지 보문산이 이제 개발이 안 됐던 거라고 봐도 되는 건데요. 그리고 예전에 케이블카를 설치했다가 그 또 수익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케이블카를 철거했잖아요. 네. 근데 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그 환경단체 주장은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허파인데 그럼 여기에 그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그 서식하는 그 동물들이 많은데 케이블카 설치하려면 그 거대한 기둥을 이제 박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케이블카만 설치할 거냐 이런 주장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환경 파괴도 문제인데 이제 4,400억 원의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할 거냐라는 이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의 불도저 사업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고 있죠. 네. 네, 여기서 늘 궁금해요. 이제 궁금한 시점이 됐습니다. 왜 굳이 왜 이걸 하겠다는 건가요? 왜라고 본다면 하나로 연결되다. 네, 본다면 사실 이게 그 선거 때마다 이게 다 공약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거에 당선된 분들이 다 공약을 했거든요. 사실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공약했습니다.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공약을 했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보문산을 정말 대전의 대표 관광 명소로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중구가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의 그 표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개발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개발 적임자입니다. 사실 이런 그 홍보인 거죠. 하지만 지금도 지금 민선 8기 그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직까지 계획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이. 근데 계획에 머물고 있는데 다시 그걸 리마인드 시킨 거죠. 지금. 네. 근데 금액이 정말 큽니다. 네. 자,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장우 시장과 최민호 시장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랜드마크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최민호 시장은 또 훈민정음 목탑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까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실 때 세종시 발빠른 기자 뭐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번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 얘기를. 그래요? 이 얘기를 모르고 타사 언론사에서 나왔는데도 이게 뭐야, 이게 맞아? 뭐 소위 뭐 찌라시 아니야? 아,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종시 이 조그만 땅에 예산이 없어갖고 작년에 정원박람회 14억 6천도 지금 안 돼갖고 지금 이런 판결국에 800억짜리 28층짜리 목책을 세우겠다고 언론 보도가 났는데 이거를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고 저는 그날 무시했거든요. 무시하고 안 썼어요, 기사를. 그리고 딴 선배님도 말도 안 돼. 무슨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다 넘겼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마침 그 김연수 국장께서 이거 관련해서 브리핑은 아닌데 당연히 기자들 이게 손들고 물어봤겠죠. 근데 그때 물어봤을 때 시장님이 직접 얘기하시지는 않았는데 시장님이 마음이 대신 전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랜드마크 뭔가 지금 하나 다 빠그러지고 있거든요. 공약이 이건 있지는 않았거든요. 다 빠그러지거든요. 아, 뭔가 하나를 지금 해야 돼. 근데 지금 정원 틀렸어. 그러면 이제 올해는 목탑으로 한번 가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장우 시장님 약간 이게 겹친 건지 뭐 입을 맞추실 일은 없겠지만 뭔가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서 나의 치적을 높이 세우겠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모든 왕들이 다 높이 쌓거든요. 멀리서 내가 한 거를 우러라 바라라 보다 그러니까 탑 짓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제가 한번 그래서 물어봤어요, 건설업자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순 뭐 건설 쪽은 잘 모르니까 그래 28층짜리 높이가 28층. 그러니까 28정 정도 된다고 28층 봐요. 높이. 예, 28층 그리고 108m. 그러니까 108m에 28층을 그 훈민정음 기념 사업회가 정했어요. 네. 아,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108이라는 숫자는 아시다시피 훈민정음의 해례볼에 있는 글자 수하고 똑같아서 108m를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28은 다 알다시피 훈민정음 반패 처음에 28자 28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밑에 국악기등 그거는 훈민정음을 만들 때 연구원 학자가 9명이에요. 이거 처음 알았는데 9명이.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와 있고 기사에도 보면은 조감도까지 다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저도 이 기사를 썼는데 훈민정음 기념 사업회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게 사실 지금 지난번에 박리문 전 총장이 와서 얘기를 했고 최민호 시장이 화답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구체적으로 그려가고 있나 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훈민정음 기념회에서 이미 3m짜리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업비를 얘기해 보자면 그 사업비가 대략 800억 원 정도 추산되는데 이 중에 그 세종시가 한 130억 원 정도를 이제 분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130억 원은 국비 65억 원 포함해서요. 매칭에. 네. 매칭. 그러니까 그 기념사업회는 그러면 한 700억 원 정도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모금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 해외 동포들한테 성금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3m짜리 모형을 만들고 해외를 다니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신다. 한글 창제 기념탑을 만들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모금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토목 건축적으로는 토목 공학적으로는 그럴 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저는 궁금해요. 28층 높이 108m의 목조탑이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목조탑 찾아봤더니 목조탑이 중국에 있어요. 산시성에 있대요. 산시성. 그게 67m래요. 67m. 네, 67m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탑이 67m. 네, 67m인데 지금 근데 우리는 108m 거의 108m를 하니까. 2배 가까이 가는. 아우, 만들기만 하면 좋죠. 세계 최대 건축물이 내가 사는 세종시 안에 있으면야 좋죠. 뭐
아까 뭐 땅을 얼마 파고 만들기 힘들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회자님 얘기하셨던 대로 돈 들이면 다 되거든요. 이게 바다 한가운데도 지금 건물을 짓는 세상에 문제는 뭐 돈이라는 거죠. 저는 최민호 시장이 사실 작년에는 그 정원 박람회 하겠다고 해서 박람회에 네. 박람회 올인 집착을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됐고 국비도 이제 그 산산이 이제 흩어졌고 없어졌고 올해 이렇게 또 이제 지금 또 한글에 집착하고 계시잖아요. 네. 집착을 올해 테마는 이제 올해 한글이죠. 한글로 가시는 게 아닌가. 그 첫 그 숙제가 한글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작년에 뭐 우리 업계 얘기니까 아우 정원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정말이요. 네. 후반기부터 진짜 시장님 단식하시고 전국 이슈되고 뭐 한대군 당대표고 그래갖고 뭘 노력하지 않아도 취재거리가 네네네. 생겼어요. 네. 그게 정원이었어요. 뭐 저희 회사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저희 뭐 아시다시피 다 조회수 다 나오잖아요. 우리 기자는 뭐 한 달 뭐 몇 클릭했어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사건 사고 선후배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그 달에는 제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단식하실 때 사건 사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조회수로. 예. 근데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드려야 되나. 그래서 편집국 우리 저기 부장님이 너 왜 1등했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시장님 단식하셨잖아요. 근데 맞다 그러시는 단식도 거예요. 했고 삭발도 하셨고. 삭발도 하시고, 삭발 시효도. 국민의 근데 또 올해는 또 이게 또 목탑으로 가나 이런 불길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국힘의 한 지역에서 국힘의 당협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높은 목탑을 세운다고 해서 세종 시민들의 자부심이 올라갑니까? 오히려 행정수도를 빨리 유치를 해서 노력을 해서 그게 세종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일 아닙니까? 라면서 반대 의견까지 표명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얘기하려고 덧붙이면 지금까지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는 지방 분권의 상징, 행정 중심 도시, 그 다음에 지방 소멸을 막는 대표적인 이런 이미지를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 그 말부터 최민희 시장이 한글 문화단지 등 해갖고 미국 LA에 가셔갖고 한글 뭐 마을 보시고 그러시면서 한글 문화단지에 꽂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행정 중심 도시에서 한글 도시 세종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명칭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뭐 얼마 전에 간부회의나 뭐 시장님이 주재한 회의에서 그 이응달이 되게 좋아하시고 시장님 집무실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서 안 보긴 했더니 이응달이 되게 좋아하셔요, 시장님이. 이응달이도 앞에 한글 넣어라. 한글 이응달이. 그러니까 웬만하게 넣을 수 있는 거는 한글을 다 넣자. 그래서 올해는 또 한글이 주 이슈가 되잖아요. 한글과 목탑. 저도 좀 답답한 게 세종은 행정 수도지 한글 수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어떤 뭐 이미 도시 브랜딩으로는 한글 수도라는 걸 쓸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행정 수도잖아요. 그리고 뭐 저 아는 시민분이 되게 정확하게 꼭 집으셨는데 한글은 어느 도시가 소유하는 어떤 브랜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종시라는 이유, 세종대왕의 그거 뭐 아우를 따왔다는 이유만으로 세종시를 계속 한글 도시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는 저는 이거는 그냥 본인 치작 쌓기에 너무 매몰돼서 찾다가 이렇게까지 찾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세종시라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여갖고 만든 도시, 세종대왕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한글이거든요. 네. 그러면 추구기도 하고, 해시계도 하고, 뭐, 간이온천도 하고, 만든 거 다 하든가, 한글에만 그렇게 집착할 게 없고, 그렇죠. 이 시점에서 저는 세종시 주재기자로 제일 답답한 게, 아시잖아요. 지금 세종시에 중요한 일이 되게 많아요. 청와대가 오냐 마냐 완전 그렇죠. 오냐 네네. 국회가 뭐 반만 올 거냐 지금 뭐 집무실이 올 거냐 이거를 나는 시장님이 뭐 되든 안 되든 여야를 떠나서 세종시장으로서 이런 좀 굵직굵직하고 100년 되게 세종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무슨 정원 한글 이거 갖고 나는 단식해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대통령 집무실 때문에 단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좀 큰 포부와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 나머지 한글
뭐 저기 금강에 배 띄우고 뭐 이러는 거는 밑에 국장들이 해갖고 잘 하면 돼요. 우리가 왜 표를 줘가면서 최민호 시장이라는 사람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이거 하라고 뽑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 목탑에서 목탑이 여기까지는. 네. 왜 목탑이죠? 석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제 투트랙이에요. 처음에는 보니까는 작년에 정원이 14억 6천 그 산림청하고 매칭하면서 빠그러졌어요.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었는데 그게 30m짜리 한글탑이에요. 산림청하고 그래서 매칭해갖고 올해 15억 15억인가 해갖고 디자인 저기 설계 들어가서 올해 지금 이제 그 예산에 늘 시는 산림청은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시는 요번에 넣지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시는 그래갖고 그거 30m짜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산림청하고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재가 들어가야 목재가 들어가야 산림청 그렇잖아요. 아, 산림청인데 콘크리트로 하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도 산림청도 국비를 산림청인데 콘크리트. 아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콘크리트청으로 이름 바꿔요.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국비를 따르려면 뭔가 연관된 사업을 하려면 그렇죠. 목탑으로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근데 이게 세종시가 이걸 기획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예. 근데 전국적으로 이 토미정음 탑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다른 데서는 다 속된 말로 빠꾸. 네. 빠꾸. 근데 여기서는 세종시는 오케이 네.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처음에 여러 군데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주가 직지의 도시잖아요. 청주. 청주가 직지. 그래갖고 거기에 처음에 민선 7기 청주시장님께서 내수에 여기다 만들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셔갖고 뭐 현장 방문도 뭐 했다는 내용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이 이 탑을 쌓기 위해서 자기 땅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땅이랑은 다 자기 용도가 있잖아요. 이 탑을 세우려면 거기에 맞는 용도가 있는데 그걸로 용도 변경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아까 강 기자 얘기대로 또 어디 딴 데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고 네. 돌고 딱 가서 최민호 시장님한테 지난달 14일 날 우리 기념회에서 시장님 우리 이렇게 상을 하나 드려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턱 던졌더니 시장님은 좋은 거죠. 진짜 가능해요. 웬만하면 하죠.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밑에 올해 시로 이슈를 잡았다. 네, 올해 딱 던졌는데 또 시장님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던졌는데 뭔가 또 이제 국장들 입장에서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피드백이. 다음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세종시는 약간 다른 입장이에요. 세종 시민들과 네. 기자들 그리고 의회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작년에 정원도시 박람회를 둘러싼 이슈가 있었다면 올해는 그 이슈는 훈민정음 기념합창이 될 것이다. 2라운드 딱 보니 2라운드. 그렇죠, 2라운드. 단식은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세종시장님한테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기자들과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담당 국장하고 담당자 국장 아니고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 2월 5일까지 기념회에서 아까 한 거의 680억 원 가량 이제 모금을 한다 그러는데 한 계획을 지금 내놔라 했더니 뭐 어저께까지는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국제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또 이제 1월 14일 날 그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약간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뭐가 억울하냐 했더니 우리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그날 사업회에서 얘기한 거를 뭐 검토하는 수준 알아보겠다는 수준인데 이게 괜히 이슈화가 돼갖고 우리가 지금 곤란해진 면이 있다. 곤란해진. 왜 그러면 공무원들 이 바닥에서 30년 국장까지 뭐 올라갔으면 잘할 거 아니야. 봐도 안 되거든요. 이 800억 들어갔고 이게 108m 이게 그리고 2028년 예정인데 이게 다 알거든.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도 더 잘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 이제는 이제 억울하다. 그래서 2월 5일까지 그 기념회에다가 니네 모금 어떻게 할 거냐 계획서 내라. 그랬대는데 아직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제 다음에 한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뭐 이 얘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느낌상 그래요. 30년 기자의 느낌상. 아 근데 시장님 되게 하고 싶어하셔. 내가 보기에. 저는 절대 오히려 시장님 포기 안 할 거라는데 한편. 네, 저도 그런 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세종시가 이걸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민간에서 우리가 돈 다 되겠다. 그리고 국비 어느 정도 이렇게 타올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우리는 어차피 목탑을 지을 건데 그 목탑이 시장님이 좋아하는 한글 아이템이야.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지금 타이밍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하겠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산림청에서 한 30m짜리도 있으니까 이걸 두 개를 잘 이렇게 섞어갖고 버무리면? 어떻게 쿵짝짝짝짝 하면 그래도 2028년이니까 다음에는 뭐 어떻게 잘할까 뭐 이런. 그 후민정음 그 기념회에서도 돈 성금 모아지는 대로 층수를 다시 조정하겠다 했거든요. 네, 설계 변경까지도. 그러면 28층에서 뭐 10층짜리 될 수도 있고 네. 3층이 될 수도 있고. 한 28층을 했던 게 다 그런 뭐 숨은 뜻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럼 높이 조절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그 취재했을 때는 그 층수 조절을 할 수 있다. 왜냐면 근데 그 뭐 높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 상징성을 어떻게 다시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28층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겉에서는 28층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는 조정할 수 거고, 있다. 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높은 탑을 짓고 뭐 타워를 만들고 모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옛날 방식 아니에요? 근던지죠. 네. 그 개발하고 뭘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게 사실 전 근대적인 그 어떤 평화의 홍보인데 예. 평화의 댐하고 독립기념관 혹시 돈 내셨죠? 우리 저- 나이가 지금 또 내셨던 나는데 분들이시구나. 예, 평화의 댐 냈고 저는 잘 독립기념관도 모르는. 그때 냈던 거 이름이 같고. 뭔지 아십니까? 국민성금이에요. 국민성금. 국민선거. 그게 언제적인데 다시 각성되는 단어가 나오죠. 네. 국민성금. 그리고 최민우 시장 같은 이 국민성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빚박람회도 그대로 국민이 아니고 시민성금. 그러니까 네. 되게 안 쓰던 단어가 갑자기 막 3, 네, 40년 만에 성금. 툭툭 튀어나오니까는 요즘 이제 어린 후배들 같은 경우 이거 단어 선택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국민성금 우리 애한테 뭐 동네 친구들한테 성금 자체를 잘 모르는 의미 그거 뭐 하는 거야? 그럼 아빠 카톡으로 뭐 보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성금은 뭐 위기 극복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거 아닌가요? 연말에 네. 정말 지당한 사랑의 말씀. 열매 모금할 때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써도 비축제하기 위해서 성금을 한다? 좀 너무 어폐가 있는 것 너무 같아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훈민정음 기념탑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 동포들한테 모금을 한다. 이걸 한 어떻게 10년 봐요? 걸리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세종시에서도 성금 모금을 하면 뭔가 그래도 그냥 소위 그냥 먹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옛날에 이제 저 어렴풋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80년대 초반 성금만 한참 했을 때 성금을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십시일반은 국민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네. 기업이 구치가 크거든요. 그러면 기업은 장사 주판 땡기는 사람들인데 뭔가 있어야 이거를 후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너무 많은 순수성이 처음에 원리 원칙하고 들리게 변질돼 우리가 너무 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앤톡 뒷담화 톡톡 오늘 시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앤톡은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뒷얘기들을 아주 차곡차곡 모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김사경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원하시면 오른쪽 뉴스앤톡을 클릭해 주세요. 뉴스앤톡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